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한양 피막골 어딘가에서 쿵덕쿵 쿵덕쿵 떡방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이쿠, 상필아. 저 떡방아 찌는 놈 좀 보소. 오늘도 어김없이 일찍부터 나와서 방아질이구먼. 지나가던 두부 장수할매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지요. 그러자 떡방아를 찢던 사내 상필이가 아이고 허리야.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답니다. 아이고, 할매, 일찍 나와야 쌀도 많이 찌고 떡도 많이 팔지요. 아이고, 얘야. 너처럼 힘 좋고 부지런한 녀석이 떡방 하나 찢고 있으니 원님 댁 아전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하며 할매는 한숨을 쉬었지 뭡니까. 아이고, 할매, 제가 뭐 그리나 안다고요. 이 방아질이 제 팔자인가 봅니다. 하며 상필이는 시원하게 웃으며 다시 방아를 들었답니다. 한편 피막골 여인들 사이에서는 이 떡방아꾼 상필이를 음흉한 눈으로 보는 이들이 있었답니다. 어머머, 저 사내 좀 보소. 방아질 할 때마다 저 떡매가 쿵쿵 울리는 걸 보면 힘이 아주 장사요. 특히 과부가 된 월화의 눈길이 아주 유난했는데 26 꽃다운 나이에 홀로 된 그녀였으니까요. 아이고, 저 사내 좀 봐. 어쩌면 저리 어깨가 떡 벌어져서 저리 보기 좋을까? 하며 넋을 놓고 쳐다보는 일이 허다했지요. 날마다 단말씩 방아를 찌는다던데 저 힘이면 밤일은 얼마나 힘이 좋을까나? 아이고, 운심아. 그런 야한 말은. 하면서도 월화의 눈빛은 이미 상필이의 건장한 몸매를 샅샅이 훑고 있었답니다. 창필서방. 월화는 일부러 해질녘에 떡방아를 찾았답니다. 저고리 깃을 살짝 풀어 뽀얀 살결을 드러낸 채로 말이죠. 우리 집살이 있는데 오늘 밤 와서 좀 찌어주면 안 되겠소? 아니, 날도 저물었는데. 상필이가 난처한 듯 말을 돌리려 하자 월화는 유염하게 웃으며 더 바짝 다가섰답니다. 힘 좋은 서방님께서 한 번만 와주시면 쌀도 찌고 장작도 패주시면 되는데. 월화의 달콤한 목소리에 순진한 상필이는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죠. 아이고, 월아 언니만 그러시면 안 되지요. 우리 집에도 장정 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날 밤 월화는 고운 얼굴로 상필을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우선 씻고 오시지요. 제가 목욕물을 데워두었답니다. 아니, 그저 방아만 찢고 가면 될 텐데요. 상필이 난처한 듯 말을 돌리려 했지만 월화는 이미 상필의 손을 잡아 방 안으로 이끌었답니다. 아이고, 상필서방께서 고단하실 텐데 내가 알아서 잘 모신다니까 그러네. 월화가 준비해둔 옷가지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어서 깨끗이 씻고 오라니까요. 내가 맛있는 것도 준비해두었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상필 앞에는 술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월화는 상필 곁에 바짝 다가앉아 술을 따랐죠. 아이고, 이런 장정이 그동안 어찌 혼자 계셨을까나. 월화의 달콤한 목소리에 상필은 어찔어찔해졌답니다. 게다가 술기운이 오르니 월화의 하얀 목덜미가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 이러면 안? 상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월화의 저고리끈이 스르르 풀려내렸고 그날 밤 떡방아 소리 대신 다른 소리가 월화의 방에서 새벽까지 울렸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운심은 그 이튿날로 상필에게 달려갔답니다. 우리 집에도 장정 손이 필요한데. 운심에 애원하는 눈빛을 상필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상필은 밤마다 피막골 과부들의 방문을 두드리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낮에는 떡방아를 찢고 밤에는 다른 방아를 찧어야 했으니 과부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소문이 퍼져갔답니다. 아이고, 저 떡방아꾼. 낮에 찌는 방아보다 밤에 찌는 방아가 더 대단하다지? 그러게나 말이요. 어쩜 그리 힘이 장사인지 저렇게 힘이 좋으니 밤마다 과부들 집에서 방아 소리가 끊이지 않는단 말이요. 장터 안악들이 키득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리유? 그저 쌀방아 찌는 것이겠지. 아이고, 순진하기는. 네, 쌀 방아만 찌는 줄 아시나? 월화 과부네는 밤마다 불이 켜져 있다는데, 네. 그려, 운시민에도 매일 밤 쿵덕쿵 소리가 난다는구먼. 그러던 어느 날 상필이가 방아를 찢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와주세요. 상필이가 고개를 돌리니 한 처자가 곡소리를 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시오? 처자는 상필이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말했는데 저기 주막에 우리 아버지가.
처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있나? 그 주막 계집이 어디로 갔나? 취한 양반들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상필이는 재빨리 처자를 방앗간 안쪽으로 숨겼죠. 아가씨, 일단 여기 계시오. 제가 가보겠소. 하고는 주막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막에 도착해 보니 주막 주인장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반들은 주막 기물을 부수고 있었지요. 이 불안당들이 주막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뭐야? 이놈은 누구야? 감히 양반을 불안당이라 하는가? 양반이면 이런 짓을 해도 되는 줄 아시오? 관가에 고발하겠소. 상필이의 기세에 눌린 양반들은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허면 내 놈이 그리 힘이 장사라 우리더러 불안당이라 하는가? 양반 중 하나가 비틀거리며 말했지요. 어디 한번 붙어보자. 상필이는 묵묵히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소인은 날마다 쌀 단말을 방아찌는 사람이오. 이 힘으로 양반님들과 맞서고 싶진 않소만. 양반들은 상필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떡방아를 찧어 단단해진 상필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순식간에 양반들은 땅바닥을 굴렀고 도망치듯 사라졌답니다. 이놈 두고 보자. 너 같은 상놈이 양반에게 손을 댔단 말이지. 두고 보자던 그들의 마지막 말이 심상치 않았지만 지금은 다친 주막 주인이 더 걱정이었지요. 아버지, 방앗간에 숨어있던 처자가 달려와 주인장을 껴안았는데 홍심아, 내 딸. 주막 주인은 겨우 딸의 이름을 부르고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아가씨, 일단 주막으로 모시지요. 상필이는 주인장을 조심스레 업고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상필의 등짝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눈에 들어와서 홍심의 가슴이 순간 설레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아니었지요.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에요. 홍심은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주며 흐느꼈습니다. 주막 안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술 냄새가 가득했지요. 무슨 연유가 있었던 것이오? 홍심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가을, 흉년이 들어 장사가 어려워지자 아버지께서 평소 알고 지내던 양반댁에서 돈을 빌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자제들이 빚을 갚으라 들이닥친 것이오? 아니요, 그보다 더 악독한 홍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게 아니라 아예 주막을 넘기라 했어요. 우리 주막이 피막골에서 제일 잘 되니 탐이 난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절하시자 오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것이에요. 홍심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 지나다니며 보던 주막의 아가씨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었다니. 아가씨, 제가 의원을 모시고 오겠소. 홍심이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아니, 상필서방.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홍심의 눈빛에 상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걱정 마시오. 금방 모시고 오겠소. 상필이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며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 상필 서방이라는 홍심의 다정한 목소리가 맴돌았지요. 며칠이 지나고 주인장의 병세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주막은 썰렁해졌답니다. 양반들의 협박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발길을 끄는 거지요. 이러다간 정말 주막을 빼앗기고 말 거예요. 홍심의 한숨 소리에 상필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날마다 들르며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던 게 그의 마음을 달래는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필이가 커다란 떡방아를 들고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제가 좋은 생각이 있소이다. 홍심은 의아한 눈길로 상필을 바라보았지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떡과 술을 함께 파는 주막이 있었다고 하오. 떡술이라 하여 아주 별미였다 했소. 정말 그런 술이 있었나요? 아가씨의 솜씨로 떡을 빚고 제가 떡을 친다면 분명 새로운 맛을 낼 수 있을 것이오. 그렇게 해서 피막골에서는 처음 보는 진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떡방앗꾼이 주막에서 떡을 만들고 그 떡으로 술을 담그니 이게 웬일입니까? 야, 이 술맛이 참 별다르구나. 모주보다 더 구수하고 탁주보다 더 감칠맛이 나는구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심은 달빛 아래 떡방아를 찌는 상필을 몰래 바라보고 있었는데 상필서방. 아가씨, 부르셨소. 상필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달빛에 비친 홍심의 모습이 꽃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한상 차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홍심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술상을 내왔습니다. 평소에는 손님상만 나르던 그녀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차린 상이었지요. 상필서방,
오늘 하루 수고가 많았으니 한 잔 드시지요. 홍심이 술을 따르려 몸을 숙이자 저고리 사이로 하얀 살결이 은은히 비쳤답니다. 아가씨,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들어가 쉬시지요. 상필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홍심의 눈빛에는 달빛보다 더 은은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답니다. 첫 손님들께 떡술을 올리느라 정작 서방님께는 한 잔도 못 드렸는데 저 같은 놈에게 아가씨가 어찌 이런 상을. 상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홍심이 다가왔는데 술 한 잔을 올리려던 그녀의 몸이 상필에게 기대어졌죠. 아이고, 하루 종일 술을 빚은 홍심은 취기 때문인지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린 듯했습니다. 상필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달콤한 채취에 어찔어찔해졌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상필의 손은 이미 홍심의 가녀린 허리를 감싸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촉촉한 숨결이 상필의 귓가에 닿았지요. 둘의 몸이 집더미 위로 넘어가는 순간 홍심의 저고리 고름이 살짝 풀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달빛 아래 드러난 뽀얀 살결에 상필의 심장이 쿵쾅거렸는데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주막은 이미. 홍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이던 순간 그때였지요. 이게 웬 상이더냐? 주인장이 나직한 목소리가 들리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아버님, 주인장님, 당황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주인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아직은 아버님, 제가. 홍심이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주인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으며 말했지요.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상필이는 아직 신분이 있지 않느냐? 주인장의 말에 상필이는 고개를 숙였지요. 아무리 주막이 번성하고 아무리 자신의 마음이 간절해도 그는 여전히 떡방앗꾼일 뿐이었죠. 주인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주제를 모르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게 상필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불이야! 주막에 물이 났다! 주막 뒤채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가는 것이었지요. 이런, 어서 빨리 가봐야겠소. 상필이는 망설임 없이 주막으로 달려가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불길이 잡히지 않는 것이었지요. 이상하다. 이것은 단순한 실화가 아닌 것 같소이다. 과연 상필의 말대로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주막 곳곳에 불이 동시에 번져가는 것이 분명 누군가의 소행이었답니다. 아버님, 이것은 분명. 홍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 협박하던 양반들의 소행임을 직감한 것이었지요. 그날 새벽 잿더미가 된 주막 앞에서 홍심은 날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어머니께 물려받은 주방 살림들, 손님들과 정을 나누던 마루,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깃든 기둥,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지요. 아가씨, 상필이가 다가와 조심스레 홍심의 어깨에 겉옷을 걸쳐주었습니다. 상필서방, 우리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죠. 홍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주인장이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지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섰구나. 저들이 바라는 대로 주막을 넘겨야 할 것 같다. 아니 됩니다. 소인에게 좋은 생각이 있사옵니다. 홍심과 주인장은 의아한 눈길로 상필을 바라보았지요. 상필아, 내가 무슨 수가 있단 말이냐? 장마당 뒤편에 빈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빌려 임시로 주막을 열면 어떨까 싶사옵니다. 허나 그곳은 소인이 장마당 상인들과 친분이 있사옵니다. 날마다 그들의 쌀을 찌어주며 정을 나눴으니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과연 상필의 말대로였지요. 장마당 상인들은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하나둘 나서서 새 주막 준비를 도왔답니다. 이복에 우리 집에 쓰지 않는 상이 있는데 가져다 쓰시게. 아니요. 이 술병들도 써야 할 테니 가져가시구려. 장터 사람들의 정이 모여 어느새 작은 주막이 들어섰고 첫날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주막으로 모여들었지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떡술 맛이 전보다 더 좋아졌네. 그날 이후 상필은 날이면 날마다 장터 구석구석을 다니며 떡을 팔았는데 그의 떡을 맛본 이들은 자연스레 새 주막을 찾았고 주막을 찾은 이들은 또 그의 떡을 찾았지요. 야, 이놈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어느 날 주막을 불태웠던 양반들의 하인이 상필을 불러 세웠습니다. 소인은 그저 떡방 하나 찍고 있사옵니다. 상필이 공손히 답했지만 하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너 같은 상놈이 주막 처녀와 눈 맞은 걸 모를 줄 아느냐? 어디 감히
하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터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자 하인들은 급히 자리를 피했지요. 하인들이 떠난 후 달빛이 어스름이 내리는 새 주막의 뒤뜰에서 홍심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필이가 떡방아를 끝내고 들어오는 길이었지요. 아가씨, 이 늦은 시각에 상필이 걱정스레 다가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홍심의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가슴이 설렜지만 그는 한 걸음 떨어져 섰답니다. 그러자 홍심이 빨래를 마저 널며 말했지요. 상필서방은 날마다 늦게까지 떡방아를 찌으시는데 제가 이 정도는 해야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몸살이라도 나실라. 상필이 걱정스레 말하며 다가서자 홍심이 그만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습니다. 조심하시오. 상필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는데 아가씨, 상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나직이 울렸습니다. 서방님, 홍심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상필은 참을 수 없는 마음에 그녀를 품에 안았답니다. 까마귀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달빛 너머로 달아나고 있었고 부드러운 입맞춤이 달빛 아래 은은히 퍼지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주막 앞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몸을 피했는데 취기가 오른 양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떡술 파는 주막이란 말이냐? 손님들, 어서 오십시오. 홍심이 황급히 나와 맞이했지만 양반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답니다. 내년이 그 주둥이 잘난 떡장수와 눈이 맞았다지? 양반들의 술 취한 눈빛이 번득였습니다. 내년이 감히 상놈과 미래를 즐기다니. 양반의 손이 홍심의 치맛자락을 붙잡자 그만두시오. 상필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양반님들께서 이리 행패를 부리시면 소인도 참기 어려울 듯하옵니다. 이놈이 아직도. 양반들이 발을 구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상필서방, 홍심이 걱정스레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양반들은 땅바닥을 구르며 쓰러졌고 상필의 호흡만이 거칠게 들렸지요. 이제 어쩌면 좋아. 홍심은 떨리는 손으로 상필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굵은 손이 홍심의 가녀린 손을 붙잡았답니다. 아가씨, 더는 참을 수가 없소이다. 이대로 도망가시겠소? 상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애절한 사랑이 가득했지만 홍심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안 돼요. 우리 아버님을 여기 두고 어떡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가 그 떡술 파는 주막이요? 낯선 중년 사내가 들어섰는데 그의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눈빛만은 범상치 않은 사내였습니다. 예, 그러옵니다만. 홍심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자네가 그 떡술을 만든 이시오? 소인이 떡을 찍고 아가씨께서 술을 빚었사옵니다. 상필이 공손히 답하자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이 술을 궁에 진상하게 되었다오. 전하께서 새로운 술에 대한 소문을 들으시고 궁에 진상하라고 하셨지요.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도 차갑게 피막골을 비추고 있었지요. 홍심은 주방 일을 마치고 뒤뜰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내일이면 상필이 궁으로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답니다. 아가씨,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상필의 낮은 목소리에 홍심의 가슴이 설렜습니다. 서방님, 이런 늦은 시각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상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달빛 아래 나직이 울렸습니다. 홍심은 잠시 망설이다 살며시 뒷문을 열었지요. 들어오세요. 아버님은 이미 주무신답니다. 궁궐 진상이라니 이제 어찌 되는 것인지. 상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심도 알고 있었지요. 천한 신분의 떡방아꾼이 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홍심이가 상필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자 아가씨, 상필의 뜨거운 숨결이 홍심의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그녀의 하얀 저고리 깃이 달빛에 은은히 빛났지요. 안 돼요. 홍심의 입술이 떨렸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상필의 품에 녹아들고 있었답니다. 주방 한켠에 쌓아둔 보리집더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고 홍심의 치마폭이 달빛 아래 흩날렸지요. 서방님, 흐릅. 홍심의 달콤한 속삭임에 상필의 굵은 손이 그녀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감싸자 저고리 끈이 달빛 아래 스르르 풀어지고 까만 댕기가 흐트러진 그 순간 이리 늦게까지 뭘 하느냐? 주인장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황급히 몸을 떼어냈습니다. 아버님. 내 너희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만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주인장님,
소인이 꼭 성공하여 신분을 올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신다면. 상필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주인장은 잠시 묵묵히 달빛을 바라보다 말했지요. 그래, 성공하거라. 허나 그때까지 우리 홍심이는 건들지 마라. 이튿날 궁궐로 가는 길에서 상필은 홍심과 나눈 달빛 아래의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기다리시오. 꼭 돌아오겠소. 한편 궁궐 수락안의 새벽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상필의 떡방아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지요. 내 놈의 방아질이 예사롭지 않구나. 수락안 최고 어른인 조숙장이 감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소인은 그저 날마다 이렇게 방아를 찌울 뿐이옵니다. 상필의 겸손한 답변에 조숙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허나 내 떡방아는 달라.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대 뭉치지 않고 거칠지도 않으니 이는 단순한 힘이 아닌 정성이 깃든 솜씨로구나. 내일이면 전하께 진상하는 날이니 오늘 밤은 내 처소에서 자고 가거라. 조숙장의 말에 상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처소에서 조숙장은 상필에게 술을 따라주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 이야기를 들려다오. 그 주막 처자와의 인연을. 달빛 아래 피어오르는 술 향기처럼 상필의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나왔답니다. 피막골에서의 첫 만남, 달빛 아래 나눈 눈빛, 그리고 가슴 저미는 이별까지. 사랑이로구나. 조숙장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내 젊었을 적에도 그러했지. 신분의 벽에 막혀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었다오. 상필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숙장의 눈빛에서 오래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너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니.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피막골 주막에 또다시 불이. 상필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인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조숙장이 그의 어깨를 잡았답니다. 잠시 기다리거라. 내가 지금 그곳에 가면 이는 분명 너를 궁궐 밖으로 끌어내려는 술수일터. 하지만 상필의 마음은 이미 피막골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가씨가 위험하다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숙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법이지. 그러더니 벽장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상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부시는 병조 등에서 발행한 신표로 국왕이 대신이나 장수 등에게 긴급하게 명령을 내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궁중에서 하사받은 부신이다. 이를 가지고 가거라. 내 정성어린 떡방아 솜씨가 전하의 마음에 들어 내일 상을 내리시려 했던 것인데. 상필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찌 이리 큰 은혜를. 어서 가거라. 내 친히 나서서 양반들을 다스리리니. 얼마 후 피막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는데 주막 앞에는 눈물을 흘리는 홍심과 그녀를 붙잡고 있는 양반들이 있었지요. 이제 어쩌시겠소? 주막도 다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 도가로 오시오. 양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필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답니다. 감히 궁중 부신을 가진 이의 약혼녀를 건드리시겠소? 달빛 아래서 번쩍이는 부신을 본 양반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변방 주막의 상놈이 어찌 저것을 들고 있단 말이냐? 양반들이 말을 더듬었지만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관군들의 발걸음 소리에 그만 달아나고 말았지요. 상필 서방님. 홍심이 흐느끼며 달려왔습니다. 상필은 그녀를 품에 안았죠.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오. 이튿날 고요한 새벽빛이 피막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타버린 주막 앞에서 상필과 홍심은 조용히 서 있었죠. 주인장은 무너진 기둥을 쓸쓸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홍심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주인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는데 조숙장이 관원들을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하사하신 양소반이요. 상필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에게 이런 큰 상을. 조숙장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지요. 이뿐만이 아니요. 전하께서 그대의 떡술을 크게 기뻐하시어 어이궁 도감의 자리를 하사하셨소. 이제 그대는 더 이상 떡방아꾼이 아니요.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홍심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지요. 하지만 상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저들이 이 주막을 다시 노리진 않을까요? 상필의 물음에 조숙장은 깊이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들은 이미 의금부로 끌려갔소. 그때 홍심과 상필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피막골의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전해질 것이었지요. 몇 달 뒤 피막골에는 화려한 대궐 기와를 얹은 새 주막이 들어섰습니다. 어이궁 떡술 주막이라는 이름을 달고 말입니다. 부인, 이제 술 익었소? 상필이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홍심을 바라보며 묻자 아이고, 아직 멀었어요. 낮에 전하께 진상할 술도 담가야 하는데. 두 사람의 행복한 투정에 주막을 찾는 손님들은 이제 양반이건 상민이건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술을 기울였답니다.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떡방앗군과 주막 처녀의 사랑이 피어난 자리에서 조선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상필과 홍심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피막골의 벚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다고 합니다. 떡방앗군의 정직한 땀방울이 마침내 꽃을 피운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천운유시라는 말을 떠올렸답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은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지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진정한 사랑과 정성이 있다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답니다. 지금도 봄밤이면 어디선가 은은한 떡방아 소리와 달콤한 술향이 바람을 타고 온다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